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회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의 전압과 다르게 사용하려고 승합회로나 또는 강압회로 또는 오토 승강압 회로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압이 12V다 그러면 12V 밑으로 설정해서 사용할 것 같으면 강압회로를, 12V 위쪽으로 설정할 것 같으면 승합회로를, 또는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둘 다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오토 승강압 회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들이 있는데, 이런 회로들은 모두 여기에 보시면 가변 저항이 달려 있어요. 입력축으로 들어온 전압을 이 가변 저항을 돌려서 내가 원하는 전압으로 세팅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작게 가변 저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뜯어내고 우리는 여기에 좀 더 편리한 다이얼식 가변 저항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독자분들이 제가 만들었던 테스터기나 또 다른 파워뱅크 부품들을 연결을 하실 때 이 저항을 뜯어내고 다이얼식 가변 저항을 달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이 진짜 어려웠어요. 이 가변 저항을 바꾸다가 회로가 망가지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어떻게 납땜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조차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어려우실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만들어 오면서 그래도 회로 고장률 없이 최대한 이 가변 저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제가 사용하는 방식인 거예요. 원래는 정말 정석적인 방법이 따로 있지만 그 방법으로 계속 하다 보면 회로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 좀 납땜에 서투신 분들은 아마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실패 확률이 줄어드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주로 이 가변 저항을 바꾸는 방식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가변 저항을 뜯어볼 건데, 제가 이렇게 좀 비싼 녀석을 뜯기는 뭐하고 좀 저렴한 녀석을 뜯으면서 연결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이 회로의 저항을 뜯어내고 다이얼식 가변 저항으로 연결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이 가변 저항을 보시면 이렇게 W10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숫자는 뭐냐면 저항에 맞는 가변 저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W103과 맞는 가변 저항은 여기에 보시면 B10K라고 적혀 있죠. 제가 이쪽에 표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 표를 보시고 회로에 있는 이 저항의 숫자와 이 가변 저항의 옴값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꼭 내가 사용하려는 회로의 저항이 숫자가 몇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 가변 저항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W103이니까 10K 이 가변 저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변 저항을 한번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저항을 뜯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뜯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여기에 보시면 납땜이 세 군데 돼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인두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납을 녹이면서 뜯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회로가 열이 받아서 고장률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납땜으로 뜯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항 같은 경우는 이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손으로 밀어줍니다. 연결이 돼 있어서 쉽게 밀어지진 않는데 조심해서 이런 벤치를 이용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꺾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이 상태로 그냥 끝까지 밀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회로의 저항을 뜯으실 때는 항상 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 이렇게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뜯으셔야 됩니다. 물론 연결도 마찬가지고요. 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 연결이나 탈착을 하게 되다 보면 이 회로가 거의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저항 먼저 띄고 가변 저항부터 연결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끝까지 꺾어 볼게요. 회로가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이렇게 한쪽으로, 자, 이렇게 꺾어 보시면 이렇게 플라스틱만 딱 빠져나오면 제가 원하는 대로 뜯어진 거예요. 이렇게 플라스틱만 빠져나오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핀이 3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핀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뒤에 납땜을 뜯고 하려면 이쪽에 전선을 넣어서 납땜을 해야 됐었는데, 이제 이 핀이 남아 있으니까 이 핀에 그대로 납땜으로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3개의 핀과 여기에 3개의 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게 회로마다 약간 틀린데, 자, 이제 이쪽에 납땜을 묻혀 주신 다음에 전선을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납땜을 할 건데 이 핀에 납을 좀 묻혀 줄게요. 너무 많이 묻히시려고 하지 마시고 살짝만 묻혀도 됩니다. 자, 전선에도 이렇게 납을 묻혀 주시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연결을 하실 때 먼저 양쪽 끝을 연결을 하시면 가운데 핀이 연결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핀부터 연결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핀과 선이 연결이 잘 됐죠. 핀을 연결을 해 주셨다면 이 핀에는 꼭 수축 튜브를 이런 식으로 씌워 주길 바랍니다. 자, 이 핀끼리 쇼트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붙으면 떼어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꼭 수축 튜브를 먼저 씌워 주길 바래요. 핀도 이렇게 대고 서로 녹여서 서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두 번째 핀도 연결이 됐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수축 튜브를 씌워 줄게요. 이번에는 세 번째 핀, 이렇게 세 번째 핀에도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지금 저항을 뜯어내고 3개의 선을 연결을 해 줬고요. 이제 이 3개의 선을 가변 저항 다이얼식에 연결만 해주면 되겠죠. 자, 이 가변 저항 연결을 할 때는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일단은 연결을 해보고 내가 원하는 턴이 안 맞으면 한번 이쪽과 이쪽을 한번 바꿔 볼게요. 이제 뭐 똑같은 방법으로 납땜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가변 저항 같은 경우도 너무 열을 오래되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살짝씩만 묻혀 주시면 돼요. 이쪽도 수축 튜브를 하나 넣어 주시고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단자에 연결을 했습니다. 역시나 수축 튜브를 씌워 주시고요. 세 번째 선도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항은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전선의 길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제품을 장착을 할 때 위치에 따라서 미리 조절하시고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원을 넣어보고 또 출력해서 이렇게 조정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쪽으로는 지금 파워 서플라이에 전압을 넣어 주겠습니다. 자, 불 들어오죠. 지금 전압은 15.3V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출력에서 이 조절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압은 출력 측에서 6.7V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로 같은 경우는 강압 회로예요. 그래서 지금 15.2V로 나가는데 약 15V 밑으로만 전압대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변 저항을 돌려서 전압이 바뀌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전압이 올라가죠. 7.9V, 8V, 8.3V, 8.6V, 9V, 너무 많이 돌렸다. 10V, 11V, 12V, 13V. 자, 최고치가 지금 14.5V까지 나옵니다. 자, 지금 전압 입력은 15V가 들어가고 출력은 14.5V가 나오고 있죠. 원래 강압회로는 원래 전압보다 낮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하는 전압으로 나는 5V를 쓰고 싶다. 그러면 돌려서 7.6V, 5V. 자, 이런 식으로 5V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나는 12V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살짝 돌려서 이제 12V까지 올려서 이런 식으로 12V를 맞춰서 사용하는 겁니다. 기존의 저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라이버로 이용해서 이 전압을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변 저항을 달아주면 외부에서도 내가 원하는 전압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엄청 편리함을 주는 그런 가변 저항이죠. 하지만 이 연결 방법이 처음에는 어려우셔가지고 이 회로를 태워먹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을 끊어내고 남아있는 핀으로 해서 하나씩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씩 쇼트가 안 나도록 이 수축 튜브도 잘 씌워 주시고요. 쇼트가 나거나 이 두 개의 단자가 붙어버리면 바로 회로는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쇼트가 안 나도록 주의하고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저항은 103이라는 저항이어서 10K라는 이 가변 저항을 사용을 했는데요. 다른 회로를 보시면 여기에 저항에는 104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자, 104 같은 경우는 103하고 틀려요. 1차이밖에 안 난다고 똑같은 이 가변 저항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104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보시는 B10K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B100K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3은 10K,
104는 100K 이런 식으로 각자 회로에 맞는 가변저항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아주 중요하니까요. 제가 이쪽에 다시 한번 표를 올려 드릴 테니까 이 표를 보시고 회로에 맞는 가변저항을 구입해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연결을 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꼭 회로에 맞는 가변저항을 사시고, 그리고 연결을 할 때는 꼭 쇼트가 안 나도록 이렇게 수축 튜브 작업도 꼭 해줘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강화배로, 승하배로, 승강화배로를 사용하실 때 가변저항을 사용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동안 파워뱅크를 만들거나 파워 서플라이 또는 테스터기를 만들 때 항상 가변저항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니까 고장률도 확실히 적고요.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자, 오늘 간단한 이 회로의 저항 연결하는 그냥 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 나중에 이렇게 연결하실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